지훈이는 35살이에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성격이 정말 순하고 말수가 적어요. 인천에 있는 중소 IT 회사에서 매일 출근하죠. 월급은 450만 원쯤 돼요. 그 돈으로 생활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버스 타고 회사로 가요. 사무실에 도착하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코드 짜는 게 일상이에요. 동료들은 지훈이를 조용한 일꾼이라고 불러요. 웃으면서 일하지만 속으로는 가족 생각이 많아요. 특히 아내 혜진이를요. 혜진이는 30살이에요. 마케팅 전문가로 머리가 아주 좋고 눈치가 빠르죠. 최근에 강남에 있는 큰 패션 그룹에 들어갔어요. 그 회사 이름은 유명해서 합격 소식 들었을 때 지훈이는 정말 기뻐했어요. 축하해. 네가 열심히 한 보람이네라고 말하면서 포옹했어요. 혜진이는 웃으며 고마워, 오빠. 이제 우리 생활 좀 나아질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는 둘이서 미래를 꿈꾸는 게 즐거웠어요. 하지만 그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혜진이가 회사에 들어간 지 한 달쯤 됐을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출근 시간이 똑같았어요.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지훈이가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말하면 혜진이는 응, 너도라고 키스해주고 나갔어요. 그런데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져요. 처음엔 8시쯤 들어오더니 곧 9시, 10시로 밀려요. 지훈이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다 지쳐서 혼자 먹어요. TV를 켜놓고 소파에 앉아있으면 문 소리가 나요. 혜진이가 들어오면서 미안, 오늘도 바빴어라고 해요. 지훈이는 괜찮아, 피곤할 텐데 얼른 먹으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돼요. 어느 날 밤 혜진이가 11시에 들어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확 풍겨요. 지훈이가 코를 찡그리며 술 마셨어?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으며 응, 클라이언트랑 미팅이었어. 회사 문화가 그래. 안 마시면 분위기 깨지니까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예전엔 혜진이가 술을 거의 안 마셨어요. 결혼 전 데이트할 때도 맥주 한 잔으로 끝냈어요. 이제는 매일 이렇게 들어오니 지훈이는 불편해요. 조금만 마셔. 건강 생각해라고 말했어요. 혜진이는 알았어. 걱정 말라고 하면서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지훈이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일상이 돼가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커피를 타주면서 어제 재미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화장하며 응, 동료들 재밌어. 아이디어도 많고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웃으려 애쓰지만 혜진이의 눈빛이 밝아요. 회사에서 즐거운가 봐요. 출근할 때 혜진이가 오늘도 늦을 수 있어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지훈이는 문을 닫고 혼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오는 걸 봤어요. 마음이 축축해요. 회사에서 지훈이는 점심시간에 동료랑 이야기했어요. 요즘 마누라가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네라고 하니 동료가 승진했나 봐. 축하해야지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그렇지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해요. 퇴근해서 집에 오니 빈집이에요. 저녁을 준비하다가 혜진이의 손을 떠올렸어요. 어제 밤에 봤는데 결혼 반지가 없었어요. 처음엔 착각인가 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손가락이 맨질맨질했어요. 그날 밤 혜진이가 들어오자 지훈이가 바로 물었어요. 반지 왜 안 꼈어? 잃어버린 거야? 혜진이는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꼬며 아니, 그냥 안 끼고 있어. 회사에서 불편하네. 패션 쪽이라 스타일이 중요하잖아. 이 반지가 좀 구식이야. 동료들이 보면 이상할까 봐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가슴이 덜컹했어요. 그 반지는 둘이서 결혼식 때 서로 끼워준 거예요.
혜진이가 게다가 내가 결혼한 거 알면 승진에 안 좋을 수도 있어. 젊게 보이는 게 좋잖아라고 덧붙였어요. 지훈이는 그렇구나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요. 혜진이는 TV를 켜며 이해해줘 오빠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눈물이 고여요. 다음 날 지훈이가 출근 준비하다 혜진이의 핸드폰을 봤어요. 인스타그램 앱이 켜져 있었어요. 호기심에 스크롤해보니 피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엔 둘이 여행 간 사진, 집에서 요리한 거, 지훈이의 생일 파티 사진이 많았어요. 이제는 다 사라졌어요. 대신 혜진이 혼자서 화려한 옷 입고 포즈 취한 사진, 강남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셀카, 고급 와인바에서 친구들과 찍은 거예요. 지훈이의 사진은 한 장도 없어요. 프로필도 싱글처럼 보이는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지훈이가 인스타 왜 다 지웠어? 우리 사진은? 이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개인 브랜딩 하려고. 회사에서 팔로워 관리해야 해. 결혼한 이미지보단 자유로운 게 나아. 네트워킹에 좋잖아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어요. 자유로운 이미지? 결혼이 부담인가? 하지만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라고만 말했어요. 혜진이가 출근한 후 지훈이는 소파에 앉아서 혜진이의 인스타를 다시 봤어요. 스토리에 올라온 사진, 어제 갔다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동료들과 웃으며 샴페인 잔들고 있어요. 지훈이는 그곳에 간 적 없어요. 나랑은 왜 안 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 혜진이가 들어오자 지훈이가 오늘 어땠어? 재미있는 일 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바빴어. 프로젝트 아이디어 회의했어. 팀원들 창의적이라 좋네라고 하면서 피곤한 듯 누웠어요. 지훈이는 옆에 앉아서 나랑 이야기 좀 할까? 라고 했지만 혜진이는 내일 해. 졸려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불을 끄고 누웠어요. 혜진이의 등만 보이네요. 예전엔 안아주고 잤는데 며칠 후 지훈이가 회사에서 휴식 시간에 혜진이의 인스타를 몰래 봤어요.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고급 클럽에서 찍은 사진, 조명 아래서 혜진이가 춤추는 듯한 포즈예요. 댓글에 동료들이 언니 멋져요. 파티 퀸이라고 달렸어요. 지훈이는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파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다 혜진이에게 인스타 봤어. 클럽 갔어?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응, 회사 회식이었어. 왜? 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아니, 그냥 궁금해서라고 했어요. 대화가 어색해요. 그 주말, 지훈이가 우리 오랜만에 영화 볼까? 집에서라고 제안했어요. 혜진이는 핸드폰을 보며 이번 주말은 친구 만나기로 했어. 미안이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었어요.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요. 지훈이는 혜진이와 결혼할 때 꿈꿨던 가족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멀어지는 기분이에요. 혜진이가 돌아온 밤, 지훈이가 오늘 친구랑 뭐 했어?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쇼핑하고 밥 먹었어. 새 옷 샀어. 라고 하면서 쇼핑백을 보여줬어요. 명품 브랜드 가방이에요. 지훈이가 비싸겠다라고 하니 혜진이는 회사 보너스로 샀어. 클라이언트 미팅에 필요해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웃었지만 자신의 월급으로는 못 사는 물건이에요. 속으로 비교가 돼요. 다음날 아침 혜진이가 새 가방을 들고 출근했어요. 지훈이는 문 앞에서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했어요. 혜진이는 응이라고 하고 나갔어요. 지훈이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옷장에 혜진이의 새 옷들이 쌓여 있어요. 지훈이가 사준 옷은 아래쪽에 밀려났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반지가 거기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어요.
지훈이는 그걸 만지작거리다 다시 넣었어요. 출근길에 버스에서 창밖을 봤어요. 비가 다시 오네요. 회사에서 지훈이는 집중이 안 돼요. 코드 에러가 나서 고치다. 동료가 요즘 왜 그래? 피곤해 보이네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아니, 괜찮아라고 했지만 마음이 무거워요. 퇴근해서 집에 오니 혜진이가 아직 안 왔어요. 10시에 들어온 혜진이는 또 술 냄새를 풍기며 오늘도 미팅이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밥 먹었어?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회사에서 먹었어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지훈이가 잠든 척 누워있으니 혜진이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려요. 웃음소리가 나요. 지훈이는 누구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지만 물어보지 못해요. 그냥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혜진이가 출근 준비하다 지훈이에게 오늘 저녁에 동료랑 약속 있어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응, 재미있게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혼자 남은 집이 싫어요. 며칠이 지나고 지훈이가 혜진이의 노트북을 봤어요. 열린 이메일에 남자 이름이 보였어요. 회사 팀장 이름이에요. 내용은 어제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라고 돼 있어요. 지훈이는 클릭하지 않았지만 불안해요. 혜진이가 들어오자 오늘도 늦었네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응, 왜? 라고 짜증내듯 말했어요. 지훈이는 아니야 라고 했어요. 어느 저녁 지훈이가 특별히 요리를 했어요. 혜진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예요. 9시에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11시가 돼도 안 와요. 12시에 문소리가 났어요. 혜진이가 들어오면서 미안, 회식 길어졌어 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식은 밥을 데우려 했지만 혜진이는 이미 먹었어 라고 하고 자러 갔어요. 지훈이는 혼자 앉아서 찌개를 먹었어요. 맛이 없어요. 눈물이 떨어져요. 혜진이가 새 목걸이를 하고 왔어요. 지훈이가 예쁘네, 새 거야?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응, 선물 받았어. 회사에서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누구한테? 라고 했지만 혜진이는 팀원이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지훈이는 의심이 커져요. 반지가 없어진 후로 모든 게 이상해 보여요. 지훈이가 회사에서 전화했어요. 혜진이가 받지 않아요. 메시지로 바빠라고 왔어요. 지훈이는 사무실에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동료들이 다 퇴근했는데도요. 집에 가기 싫었어요. 결국 버스 타고 집에 오니 혜진이가 이미 자고 있어요. 그날 밤 혜진이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클라이언트가 재미있는 제안했어. 해외 출장 갈 수도 있어라고 해요. 지훈이는 좋네라고 했지만 마음이 멀어요. 혜진이는 회사에서 빛나요. 지훈이는 그걸 보니 더 외로워져요. 며칠 후 지훈이가 다시 인스타를 봤어요. 새 사진, 호텔바에서 찍은 거예요. 태그된 사람이 팀장님이에요. 지훈이는 프로필을 눌러봤어요. 혜진이와 여러 사진이 함께 있어요. 웃는 얼굴들. 지훈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가슴이 아파요. 혜진이가 들어오자 그 사진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팀장님. 업무야 라고 하면서 눈을 피했어요. 지훈이는 아라고 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뒤척이다 새벽이 됐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돼요. 혜진이의 늦은 귀가, 사라진 반지, 지워진 추억. 지훈이는 점점 혼자예요. 혜진이는 회사에 빠져 있어요. 지훈이는 그 틈을 어떻게 메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할까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나 지금 피곤해. 나중에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나중이 언제일까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이가 출근하며 오늘도 늦을 거야 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알았어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작아요.
문이 닫히자 지훈이는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쓴 맛이 느껴져요. 회사에서 지훈이는 실수를 했어요. 코드가 엉망이 됐어요. 상사가 집중해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죄송해요라고 했지만 머릿속엔 혜진이뿐이에요. 퇴근길에 비가 쏟아져요. 우산 없이 걸었어요. 젖은 옷처럼 마음도 축축해요. 집에 오니 혜진이가 아직 안 왔어요. 지훈이는 소파에 누워 TV를 켰어요. 드라마에서 부부가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지훈이는 채널을 돌렸어요. 혜진이가 일시에 들어왔어요. 늦었네라고 하니 혜진이는 이리하라고 짧게 말했어요. 그 주말 지훈이가 다시 데이트를 제안했어요. 바다 가자, 인천 쪽으로라고요. 혜진이는 회사 세미나 있어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혼자 차를 몰고 바다로 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산책했어요. 모래에 발자국을 남겼어요. 혜진이와 처음 데이트할 때 여기 왔었어요. 그때는 손잡고 웃었는데 이제는 혼자예요. 집에 돌아와서 혜진이의 빈 침대를 봤어요. 가슴이 답답해요. 핸드폰에 메시지 하나 없어요. 지훈이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흘러요. 혜진이가 돌아온 밤. 지훈이가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잘 자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응이라고 하고 등을 돌렸어요. 며칠이 더 지나고 지훈이가 혜진이의 가방을 봤어요. 안에 세명함들이 많아요. 남자 이름들. 지훈이는 만지지 않았지만 불편해요. 저녁에 오늘 누구 만났어?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클라이언트라고 했어요. 대화가 끝나요. 어느 날 지훈이가 회사에서 조퇴했어요. 머리가 아파요. 집에 와서 누웠어요. 혜진이가 일찍 들어왔어요. 지훈이가 일찍 왔네라고 하니 혜진이는 오늘은 좀이라고 했어요. 둘이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해요. 혜진이는 핸드폰을 자주 봐요. 식사 후 지훈이가 우리 산책 갈까? 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피곤해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혼자 나갔어요. 동네 공원을 걸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별이 안 보여요. 도시 불빛 때문이에요. 집에 돌아오니 혜진이가 자고 있어요. 지훈이는 옆에 누웠어요. 혜진이의 손을 잡아보려 했지만 포기했어요. 반지가 없으니까.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요. 지훈이는 매일 아침 혜진이를 보내며 웃지만 속으로는 아파요. 혜진이는 회사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예요. 지훈이는 그 세상에 끼지 못해요. 어느 아침 혜진이가 출장 갈지도 몰라. 서울 밖으로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언제?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아직 모르지만 기대되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재미있겠네라고 말했지만 혼자 남을 생각에 불안해요. 퇴근 후 지훈이가 시장에 가서 과일을 샀어요. 혜진이가 좋아하는 딸기예요. 집에 와서 씻어 놓았어요. 혜진이가 들어오자 먹어봐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하나 먹고 고마워라고 했어요. 하지만 더 먹지 않아요. 지훈이는 나머지를 혼자 먹었어요. 밤에 혜진이가 핸드폰으로 통화했어요. 문 밖에서 들려요. 웃음소리가 커요. 지훈이는 귀를 기울였지만 내용은 안 들려요. 통화 끝나고 혜진이가 들어오자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동료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다음 날 지훈이가 혜진이의 인스타 스토리를 봤어요. 출장 준비 중이라는 사진. 짐 가방에 명품 옷들. 지훈이는 댓글 달까 했지만 안 달았어요. 혜진이가 결혼한 걸 숨기니까. 이렇게 서서히 균열이 생겨요.
지훈이는 매일 버티지만 한계가 느껴져요. 혜진이는 모르는 척해요. 아니, 정말 모를 수도 있어요. 어느 저녁 지훈이가 편지를 쓰려 했어요. 요즘 네가 달라졌어라고. 하지만 찢어버렸어요. 말로 해야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회가 안 와요. 혜진이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이 시에요. 지훈이가 기다리다 잠들었어요. 아침에 깨니 혜진이가 자고 있어요. 지훈이는 조용히 출근 준비했어요. 문을 나서며 혜진이를 봤어요. 평화로운 얼굴. 지훈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에서 지훈이는 동료랑 커피 마시며 결혼 생활 어때라고 물었어요. 동료가 좋지, 왜라고 하니 지훈이는 그냥이라고 했어요. 속으로는 부러워요. 퇴근해서 집에 오니 혜진이가 일찍 왔어요.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물으니 혜진이는 좋았어. 새 프로젝트 시작했어? 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듣고 있었어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활기차요. 지훈이는 그 활기를 나누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요. 저녁에 둘이 TV를 봤어요. 로맨스 드라마예요. 주인공이 싸우다 화해하는 장면. 지훈이가 우리처럼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말 안 했어요. 혜진이가 졸려라고 하고 방으로 갔어요. 지훈이는 혼자 불을 끄고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어두워요. 마음도 어두워요. 이게 지훈이의 일상이에요. 서서히 무너지는 결혼 생활. 혜진이의 변화가 점점 커져요. 지훈이는 버티지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은 비가 쏟아지네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세차게 들려요. 지훈이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채널을 돌리다 보니 로맨스 영화가 나오는데 화면 속 커플이 행복하게 웃는 장면이 나와요. 지훈이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혜진이가 늦게 들어오니까 이런 밤이 익숙해졌어요. 시계를 보니 이미 11시가 넘었어요. 지훈이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창문을 열어보았어요. 비가 얼굴에 튀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니 몸이 움츠러들어요. 문소리가 났어요. 혜진이가 들어오네요. 우산을 털며 문을 닫아요. 평소처럼 술 냄새가 나지만 오늘은 더 강해요. 지훈이가 비 많이 왔네. 젖었어?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코트를 벗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이상해요. 평소처럼 피곤한 얼굴이 아니라 뭔가 결의에 찬 눈빛이에요. 지훈이는 그걸 느끼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혜진이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지훈이에게 다가와요. 지훈아, 이야기 좀 해라고 해요. 목소리가 차가워요. 지훈이는 소파에 앉아서 응, 앉아. 뭐 마실래? 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서서 그대로 서 있어요. 손에 들린 서류를 내려다보니 지훈이는 불안해져요. 이게 뭐야?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아요. 그건 이혼 서류예요. 지훈이는 눈을 깜빡이며 다시 봤어요. 갑자기 왜라고 소리가 나와요. 혜진이는 팔짱을 끼고 생각해봤어. 우리 헤어지자.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라고 해요.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더 커지네요. 지훈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요. 다리가 후들거려요. 혜진아, 갑자기 왜 그래? 우리가 왜?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눈을 피하지 않고 지훈이를 똑바로 봐요. 내가 왜? 너 때문에야. 나 이제 30살이야. 청춘 다 보냈어. 너처럼 야망 없는 남자랑 붙어 있느라라고 해요. 지훈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찔려요. 야망 없어? 나 매일 일하잖아. 우리 함께 살았잖아라고 대답했어요. 혜진이는 코웃음을 쳐요. 너는 인천에서 그 중소회사 다니면서 만족하잖아.
나 이제 강남에서 일해. 세상이 달라. 나랑 맞지 않아라고 해요. 지훈이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려요. 이혼하자고? 갑자기? 라고 다시 물었어요. 혜진이는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꼬아요. 갑자기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너도 느꼈을 텐데. 나 반지 뺐잖아. 인스타 지웠잖아. 그게 신호였어라고 해요. 지훈이는 머리가 아파요. 그게 이혼까지? 라고 중얼거렸어요. 혜진이는 한숨을 쉬며 그래. 그리고 보상해줘. 1억 원이라고 해요. 지훈이는 눈이 커져요.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소리쳤어요. 혜진이는 차분하게 설명해요. 우리 통장 돈이랑 아파트 보증금. 그게 다 내 몫이야. 내가 너랑 결혼해서 청춘 낭비했잖아. 패션 업계에서 일찍 결혼한 거 알려지면 불리해. 너 때문에 기회 놓쳤어라고 해요. 지훈이는 믿기지 않아요. 우리 함께 모은 돈이야. 보증금은 둘이 산 집인데라고 반박했어요. 혜진이는 눈살을 찌푸려요. 나 혼자 벌어온 돈 많아. 너 월급 450만 원으로 뭐 했어? 나 이제 더 벌어. 그 돈으로 새 출발해야 해라고 해요. 지훈이는 소파에 주저앉아요. 비가 더 세차게 내리네요. 그 밤 지훈이는 울었어요. 혜진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좋았잖아라고 애원했어요. 혜진이는 고개를 저어요. 합의 이혼으로 빨리 끝내자라고 해요. 지훈이는 서류를 쥐고 있었지만 펜을 들지 못해요. 혜진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요. 지훈이는 문 앞에서 혜진아, 열어봐라고 두드렸어요. 안에서 대답이 없어요. 지훈이는 바닥에 앉아서 빗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눈이 부어요. 소파에서 잔 거예요. 부엌에서 소리가 나요. 혜진이가 커피를 타고 있어요. 지훈이가 어제 일 진심이야?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컵을 들고 응. 오늘 회사 가서 변호사랑 이야기할 거야 라고 해요. 지훈이는 출근 준비를 하다 멈춰요. 우리 이야기 더 해보자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요. 문을 다시 잠가요. 그날부터 혜진이는 방문을 잠그고 나와요. 지훈이는 자신의 방에서 자지만 예전엔 같이 잤어요. 혜진이는 아침에 혼자 밥해 먹어요. 지훈이가 함께 먹을까라고 하면 됐어라고 해요.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혜진이가 들어오면 인사도 없이 방으로 가요. 지훈이는 부엌에서 혼자 먹어요. 집 안이 추워요. 같은 집인데 낯선 사람처럼 느껴져요. 어느 저녁 지훈이가 문을 두드려요. 혜진아, 나와봐. 이야기하자라고 해요. 안에서 할 말 없어라고 대답해요. 지훈이는 문에 기대서 제발, 왜 이렇게 됐어? 나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문을 열고 나와요. 표정이 차가워요. 너 잘못? 네가 그냥 부족해. 야망 없고 재미없고 나 이제 다른 세상 살아라고 해요. 지훈이는 눈물이 나와요. 다른 세상? 우리 세상이잖아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눈을 굴려요. 그 세상 싫어. 서명이나 해. 1억 주면 빨리 끝나라고 해요. 지훈이는 회사에서 집중이 안 돼요. 동료가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었어요. 지훈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미치겠어요. 집에 돌아오니 혜진이가 이미 와 있어요. 방문을 잠그고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지훈이가 저녁을 차려놓고 먹자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나오지 않아요. 지훈이는 혼자 먹다 포기해요. TV를 켜봐도 소리가 안 들려요. 며칠 후 지훈이가 다시 시도해요. 꽃을 사와서 문 앞에 놓아요. 혜진아,
이거 봐. 우리 처음처럼이라고 해요. 혜진이는 문을 열고 꽃을 봐요. 하지만 던져버려요. 이런 거로 될 것 같아? 서류 서명해라고 해요. 지훈이는 꽃을 주우며 왜 이렇게 잔인해?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잔인? 네가 나 인생 망친 거야. 청춘 돌려줘라고 소리쳐요. 지훈이는 가슴을 쥐어요. 혜진이는 매일 압박해요. 아침에 오늘 변호사 만날 거야. 너도 와라고 해요. 지훈이는 기다려봐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기다려? 나 더 이상 못 기다려. 1억 주고 끝내라고 해요. 지훈이는 통장을 봐요. 함께 모은 돈 1억 원. 그게 다예요. 이 돈 우리 거잖아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내 몫이야. 너 때문에 못 번 돈이라고 해요. 그 주말 지훈이가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엄마, 혜진이가 라고 하다 울어요. 부모님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지훈이는 다 이야기해요. 부모님은 참아봐, 이야기해봐라고 해요. 지훈이는 혜진이에게 부모님도 이야기하자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필요 없어. 너랑 끝이야 라고 해요. 방문을 쾅 닫아요. 혜진이는 집에서 지훈이를 피해요. 화장실 갈 때도 문을 잠가요. 지훈이가 물 좀 마실래? 라고 하면 됐어라고 해요. 집 안 공기가 무거워요. 지훈이는 밤에 잠이 안 와요. 혜진이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요. 핸드폰 통화해요. 지훈이는 귀를 대고 듣지만 들리지 않아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서류를 들고 혜진이 방 앞에 서요. 서명할게. 하지만 왜?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문을 열고 드디어 1억 입금해라고 해요. 지훈이는 펜을 쥐지만 떨려서 못 써요. 마지막으로 안아줄까? 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미쳤어. 빨리 해라고 해요. 지훈이는 눈을 감아요. 가슴이 저려요. 혜진이는 변호사 서류를 보여줘요. 여기 봐. 합의 이혼. 재산 분할 1억이라고 해요. 지훈이는 법적으로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그래. 너 동의 안 하면 소송할 거야 라고 해요. 지훈이는 고개를 떨구어요. 알았어라고 했어요. 하지만 서명하지 않아요. 그날 밤 지훈이는 베란다에 나가요. 비가 그쳤지만 공기가 습해요. 혜진이 방불빛이 보이네요. 지훈이는 담배를 피워요. 예전엔 안 피웠는데 연기가 피어오르니 눈물이 나와요. 다음 날 혜진이가 출근하며 오늘 저녁에 서명해라고 해요. 지훈이는 생각해볼게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문을 세게 닫아요. 지훈이는 혼자 앉아서 서류를 봐요. 이혼이라는 글자가 커 보이네요. 회사에서 지훈이는 실수해요. 코드가 엉망이에요. 상사가 집중해라고 해요. 지훈이는 죄송해요라고 했어요. 퇴근길에 카페에 앉아요. 커피를 마시며 혜진이를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집에 오니 혜진이가 기다려요. 서명했어? 라고 물어요. 지훈이는 아직이라고 해요. 혜진이는 화를 내요. 빨리 해. 나 새삼 시작해야 해라고 해요. 지훈이는 새삼. 누구랑?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입을 다물어요. 지훈이는 의심이 커져요. 그 후로 혜진이는 더 차갑게 굴어요. 아침에 눈도 안 마주쳐요. 지훈이가 밥을 차려도 안 먹어요. 집안이 전쟁터예요. 지훈이는 매일 애원하지만 혜진이는 서명에만 반복해요. 어느 밤 지훈이가 문을 두드려요. 혜진아, 사랑해라고 해요. 안에서 그만해라고 소리가 나와요. 지훈이는 포기하고 방으로 가요. 베개에 얼굴을 묻어요. 울음이 새어나와요. 혜진이는 통장을 확인해요. 돈 언제 입금해? 라고 물어요. 지훈이는 이혼 후에라고 해요.
혜진이는 먼저 줘. 그래야 서류 제출해라고 해요. 지훈이는 머리를 쥐어요. 이게 현실인가? 며칠이 지나고 지훈이가 친구를 만나요. 혜진이가 이혼하자고 해라고 이야기해요. 친구는 왜라고 물었어요. 지훈이는 다 털어놓아요. 친구는 참아봐라고 해요. 집에 돌아오니 혜진이가 짐을 싸요. 이사 갈 거야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아니, 준비라고 해요. 지훈이는 서류를 다시 봐요. 펜을 들어요. 하지만 내려놔요. 혜진아, 마지막 기회 줘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없어. 끝이야라고 해요. 문을 잠가요. 이런 날들이 계속돼요. 혜진이의 냉전, 지훈이의 고통. 집이 지옥이에요. 지훈이는 버티지만 한계가 와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세탁기를 돌리다 혜진이의 코트를 집었어요. 코트를 개키려다 코에 가까이 대니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남자 향수 냄새예요. 지훈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다시 맡아봤어요. 분명히 남자 스킨 냄새, 무거운 우디 향이 섞여 있어요. 혜진이는 이런 향수 안 써요. 지훈이는 코트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가슴이 답답해요. 이게 뭐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혜진이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지훈이는 소파에 앉아서 그 냄새를 생각했어요. 요즘 혜진이가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웃음소리를 내는 게 떠올라요. 의심이 싹 돼서요. 그날 밤 혜진이가 12시에 들어왔어요. 문을 열자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진아, 코트에 이상한 냄새 나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뭐? 아, 회사에서 동료가 피운 담배 냄새일 거야 라고 하면서 피곤한 척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훈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담배 냄새가 아니에요. 향수예요. 남자거요. 지훈이는 방문을 잠그는 소리를 듣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워요.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했어요. 아내 외도 징후라고 쳤어요. 늦은 귀가, 핸드폰 숨기기, 냄새 변화. 다 맞아요. 지훈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봤어요. 별이 안 보여요. 마음이 어두워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이가 출근 준비하다 지훈이에게 오늘도 늦을 거야 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응이라고만 말했어요. 혜진이가 나간 후 지훈이는 코트를 다시 맡아봤어요. 냄새가 아직 남아있어요. 지훈이는 출근하지 않고 병가를 냈어요. 회사에 전화해서 몸이 안 좋아요라고 했어요. 집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혼 요구, 1억 원 냉전. 다 연결돼요. 누군가 있어요. 지훈이는 컴퓨터를 켜서 서초동 탐정 사무소를 검색했어요. 리뷰를 봤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라는 댓글 많아요. 지훈이는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 예약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상대가 오늘 오후에 오세요 라고 해요. 오후에 지훈이는 서초동으로 갔어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네요. 지훈이는 가슴이 떨려요. 사무소는 작은 빌딩 3층에 있어요. 문을 열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훈 씨예요 라고 했어요. 탐정이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지훈이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이혼하자고 해요. 그런데 의심스러워요.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히 말씀하세요 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늦은 귀가, 인스타 변화, 반지, 향수 냄새를 다 말했어요. 탐정이 일주일 조사하면 알 수 있어요. 비용은 500만 원이라고 해요. 지훈이는 알았어요. 부탁해요 라고 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집에 돌아온 지훈이는 불안해요. 혜진이가 들어오자 평소처럼 밥 먹었어?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응이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훈이는 문 앞에서 서 있었어요. 안에서 핸드폰 소리가 나요. 웃음이 섞여 있어요. 지훈이는 귀를 대봤지만 들리지 않아요. 방으로 돌아가 누웠어요. 잠이 안 와요. 탐정이 뭐 찾을까 생각했어요. 다음 날 지훈이는 출근했어요. 회사에서 코드 짜다 집중이 안 돼요. 동료가 요즘 피곤해 보이네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응, 좀이라고 했어요. 퇴근해서 집에 오니 혜진이가 안 보여요. 늦을 거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저녁을 혼자 먹었어요. TV를 켜놓고 있지만 머릿속엔 탐정 생각뿐이에요. 이틀 후 탐정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조사 시작했어요. 사진 보낼게요 라고 해요. 지훈이는 핸드폰을 봤어요. 혜진이가 회사 앞에서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진이에요. 남자는 30대 초반, 세련된 옷차림이에요. 지훈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 남자 누구예요? 라고 답장했어요. 탐정이 아직 모르지만 계속 따라갈게요 라고 해요. 며칠이 지나고 지훈이는 매일 탐정과 연락했어요. 혜진이가 회사 끝나고 강남으로 가는 사진, 카페에서 그 남자와 손잡는 사진. 지훈이는 회사 화장실에서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왜? 라고 중얼거렸어요. 동료가 문 두드려 괜찮아? 라고 물었어요. 지훈이는 응, 배 아파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 탐정이 자료 다 모았어요. 사무소로 오세요라고 연락했어요. 지훈이는 바로 택시 타고 서초동으로 갔어요. 사무소에서 탐정이 파일을 주네요. 두꺼운 서류예요. 지훈이는 자리에 앉아서 열어봤어요. 첫 페이지에 혜진이와 남자의 사진, 키스하는 장면이에요. 지훈이는 손이 떨려요. 이게 진짜예요? 라고 물었어요. 탐정이네. 그 남자는 동욱 씨 32살. 혜진 씨 회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예요 라고 해요. 지훈이는 페이지를 넘겨요. 더 충격적인 거예요. 혜진이가 동욱과 강남 스튜디오, 아파트를 빌린 계약서 복사본이에요. 이 돈, 우리 통장 돈이야 라고 지훈이가 소리쳤어요. 탐정이 맞아요. 1년 넘게 그곳에서 만나요. 매주 2, 3번이라고 해요. 사진들 봐요. 스튜디오 안에서 둘이 안고 있는 거, 침대에서 웃는 거. 지훈이는 토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 라고 중얼거렸어요. 더 넘겨보니 여행 사진이에요. 제주도, 혜진이가 공작이라고 한 주말에 둘이 비행기 타는 사진. 호텔에서 수영장 옆에서 포옹하는 거. 지훈이는 그 주말 혼자 집에 있었어요. 공작이라면서 라고 했어요. 탐정이 더 있어요. 해외도 갔어요. 일본, 도쿄. 혜진 씨가 출장이라고 한 거라고 해요. 사진에 둘이 쇼핑몰에서 손잡고 있어요. 지훈이는 파일을 덮었어요. 눈물이 흘러요. 고마워요라고 말하고 사무소를 나왔어요. 택시 타고 집으로 가면서 파일을 안고 있었어요. 창밖 비가 오네요. 지훈이는 울었어요. 운전사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지훈이는 네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요. 집에 도착하니 혜진이가 와 있었어요.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지훈이는 파일을 가방에 넣고 들어갔어요. 늦었네라고 혜진이가 말했어요. 지훈이는 응이라고 하고 샤워실로 갔어요. 물을 틀고 서서 울었어요. 물소리에 섞여 소리가 안 나요. 그날 밤 지훈이는 잠든 척 누웠어요. 혜진이 방에서 핸드폰 불빛이 보이네요. 지훈이는 파일을 생각해요. 동욱, 스튜디오,
여행, 모든 게 연결돼요. 이혼 요구 이유가 이거예요. 지훈이는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요. 다음날 아침 혜진이가 출근해라고 하면서 나갔어요. 지훈이는 파일을 다시 봤어요. 은행거래 내역 복사본도 있어요. 혜진이가 돈을 빼서 스튜디오 임대비로 썼어요. 1년 넘게. 지훈이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돈이 빠져 있어요. 이 돈으로라고 중얼거렸어요. 회사에 가서도 일 안 돼요. 상사가 오늘 그만 가봐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집으로 돌아와 파일을 펼쳐놓고 봤어요. 사진 한 장 한 장. 혜진이의 웃는 얼굴. 동욱 옆에서 행복해 보이네요. 지훈이는 사진을 찢어버리고 싶지만 참았어요. 저녁에 혜진이가 들어왔어요. 지훈이가 테이블에 파일을 놓아뒀어요. 이게 뭐야? 라고 혜진이가 물었어요. 지훈이는 내가 한 짓이라고 해요. 혜진이는 파일을 열어보고 얼굴이 창백해져요. 어떻게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탐정 썼어. 스튜디오? 우리 돈으로? 라고 소리쳤어요. 혜진이는 소파에 앉아요. 그게 미안이라고 하지만 눈빛이 차가워요. 지훈이는 미안? 1년 넘게? 여행까지? 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고개를 숙여요. 나 동욱 씨랑 진심이야. 너랑은 끝났어라고 해요. 지훈이는 서서 왜 나한테 그래? 우리 결혼했잖아라고 울었어요. 혜진이는 너 때문에 지쳤어. 동욱 씨는 나를 이해해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파일을 집어들고 이게 이해? 배신이야라고 해요. 혜진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요. 지훈이는 테이블에 머리를 박았어요. 그 후로 지훈이는 파일을 숨겼어요. 변호사 찾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충격에서 못 벗어나요. 매일 사진을 봐요. 혜진이의 이중생활. 지훈이는 혼자 술을 마셨어요. 어떻게 할까라고 중얼거렸어요. 며칠 후 지훈이가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혜진이 외도했어라고 해요. 친구가 진짜? 증거 있어? 라고 물었어요. 지훈이는 응, 사진 다 있어라고 했어요. 친구는 이혼해. 돈 돌려 받아라고 해요.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쉽지 않아요. 혜진이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지훈이가 동욱 씨랑?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그만해라고 하고 방으로 갔어요. 지훈이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니 과거가 떠올라요. 혜진이와 처음 만난 날 웃던 얼굴. 이제 달라요. 지훈이는 파일을 들고 변호사 사무소로 갔어요. 이혼 소송할게요라고 했어요. 변호사가 파일을 보고 증거 확실해요. 재산 환수 가능해요라고 해요. 지훈이는 네,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 혜진이에게 소송할 거야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좋아. 하지만 돈은 내 거야라고 해요. 지훈이는 아니, 증거 있어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눈을 부릅떴어요. 그날 밤 지훈이는 꿈을 꿨어요. 혜진이와 동욱이 웃는 꿈. 깨어나서 땀이 흥건해요. 혜진이 방에서 소리가 나요. 통화 중이에요. 동욱아, 걱정 말라는 소리가 들려요. 지훈이는 귀를 막았어요. 다음 날 지훈이는 회사에서 휴가를 냈어요. 파일을 다시 정리했어요. 여행 티켓 복사본, 호텔 영수증. 다 혜진이 이름으로 돼 있어요. 지훈이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사람들 행복해 보이네요. 지훈이는 혼자예요. 혜진이가 출근한 후 지훈이는 스튜디오 주소로 갔어요. 강남 고급 빌딩이에요. 문 앞에서 서 있었어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릴까봐. 하지만 조용해요. 지훈이는 돌아왔어요. 집에서 기다리다 혜진이가 들어오자 스튜디오 갔어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미쳤어.
라고 소리쳤어요. 지훈이는 내가 미쳤지라고 해요. 싸움이 시작됐어요. 혜진이가 나가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이 집 우리 거야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짐을 챙겨 나갔어요. 동욱 씨 집으로 갈게라고 해요. 지훈이는 문을 쾅 닫았어요. 혼자 남았어요. 파일을 안고 울었어요. 그 후로 지훈이는 매일 변호사와 통화했어요. 증거 제출할게요. 라고 해요. 혜진이는 연락 안 해요. 지훈이는 집안을 청소했어요. 혜진이 물건을 치우다 사진을 봤어요. 결혼 사진. 찢어버렸어요. 어느 날 탐정이 추가 자료 보냈어요. 동욱의 프로필. 결혼 안 한 남자예요. 지훈이는 인스타를 검색했어요. 동욱 계정에 혜진이 사진이 태그돼 있어요. 지훈이는 블록했어요. 지훈이는 부모님께 이야기했어요. 혜진이가 라고 하다 울어요. 부모님은 오라라고 해요. 지훈이는 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엄마가 안아주며 괜찮아라고 해요. 지훈이는 파일을 보여줬어요. 아빠가 소송해라라고 해요. 집에 돌아온 지훈이는 결심했어요. 이혼할 거예요. 하지만 돈 돌려받을 거예요. 혜진이의 배신 잊지 않을 거예요. 혜진이가 메시지 보냈어요. 합의하자. 1억 반으로라고 해요. 지훈이는 아니, 전부 돌려라고 답했어요. 혜진이는 소송하면 너도 피곤해라고 해요. 지훈이는 상관없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지훈이는 창밖을 봤어요. 비가 다시 오네요. 가슴이 아프지만 강해져요. 이게 끝의 시작이에요. 어느 날 아침 지훈이는 부모님 집에서 돌아온 후 집안을 둘러봤어요. 어젯밤에 부모님과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가 안아주며 힘내라. 아들아라고 하시고 아빠가 법대로 해. 그년이 한 집값 치르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무거웠어요. 혜진이가 보낸 메시지가 핸드폰에 떠 있었어요. 합의하자. 돈 반으로 나눠라고 돼 있어요. 지훈이는 그 메시지를 지우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회사로 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 거리가 바쁘게 흘러가네요. 지훈이는 결심했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탐정 파일을 가방에 넣고 법무법인으로 향했어요. 법무법인은 강남에 있는 유명한 곳이었어요. 지훈이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골랐어요. 리뷰에 이혼 전문, 승소율 높음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다 변호사를 만났어요. 40대 중반 남자, 날카로운 눈빛에 정장 차림이에요. 지훈이가 이혼 소송하고 싶어요. 아내가 외도했어요라고 하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히 말씀하세요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파일을 내밀었어요. 사진, 은행 내역, 스튜디오 계약서.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증거가 확실하네요. 유책 배우자 소송으로 가면 유리해요. 재산 환수도 가능하고라고 해요. 지훈이가 그 남자도 고소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변호사는 네, 가정 파탄 유발로 민사 소송 걸 수 있어요.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요라고 대답했어요. 지훈이는 부탁해요 라고 말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비용은 비쌌지만 통장에서 빼서 지불했어요. 집에 돌아온 지훈이는 서류를 정리했어요. 혜진이가 아직 연락 안 해요. 저녁에 문소리가 나네요. 혜진이가 들어왔어요. 짐을 들고 있어요. 어제 어디 갔어? 라고 물었어요. 지훈이는 부모님 댁이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혜진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지훈이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맛이 없어요. TV를 켜놓고 소파에 누웠어요. 변호사 말이 떠올라요. 소송 준비 한 달 걸려요. 그동안 참으세요 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참았어요. 혜진이와 눈도 안 마주쳤어요.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소장 작성됐어요. 유책 이혼, 재산 분할 무효, 정신적 피해 5천만 원 청구. 그리고 그 남자한테도 소송 걸어요라고 해요. 지훈이는 네, 진행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소장이 법원에 제출됐어요. 지훈이는 회사에서 일하다 불안해요. 동료가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라고 물었어요. 지훈이는 감기야라고 거짓말했어요. 퇴근해서 집에 오니 혜진이가 없어요. 늦을 거라고 메시지 왔어요. 지훈이는 혼자 술을 마셨어요. 맥주 캔을 따고 창밖을 봤어요. 밤거리가 빛나네요. 혜진아, 왜 그랬어? 라고 중얼거렸어요. 소송 서류가 발송된 날, 지훈이는 변호사와 통화했어요. 트랩 송달됐어요. 회사로 갔을 거예요 라고 해요.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떨려요. 그날 저녁, 혜진이가 문을 쾅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를 쥐고 있어요. 얼굴이 창백해요. 이게 뭐야? 너 미쳤어? 라고 소리쳤어요. 지훈이는 소파에 앉아서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 라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혜진이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며 유책? 증거 없는데 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파일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증거야. 동욱 씨랑 스튜디오, 여행, 돈 쓴 내역이라고 해요. 혜진이는 의자에 주저앉아요. 어떻게 알았어?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훈이는 서서 탐정 썼어. 1년 넘게. 우리 돈으로 그 집 빌렸지? 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지훈아. 실수였어 라고 해요.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배신이야. 법원에서 보자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혜진이는 문을 두드리며 취하해. 합의하자라고 소리쳤어요. 지훈이는 귀를 막고 누웠어요. 잠이 안 와요. 옆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이가 출근 안 하고 집에 있었어요. 눈이 부어요. 지훈이가 커피를 타다. 혜진이가 동욱 씨한테도 소송 걸었어? 라고 물었어요. 지훈이는 응. 가정 파탄이라고 대답했어요. 혜진이는 제발, 그건 안 돼. 회사에서 알면 나고 애원했어요. 지훈이는 내가 생각 안 했어? 나한테 한 짓이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훈이는 출근했어요. 회사에서 코드 짜다 혜진이 생각이 나요. 지금 뭐 할까라고 궁금했어요. 혜진이는 회사에서 트랩을 받았어요. 로비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열어봤어요. 법원 소환장이라는 글자가 보이네요. 혜진이는 손이 떨려요. 사무실로 올라가 책상에 앉았어요. 서류를 읽다 얼굴이 하얘져요. 유책 이혼, 외도 증거 제출이라고 돼 있어요. 동료가 혜진 씨, 괜찮아?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네, 개인 일이라고 하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거울 앞에서 울었어요. 어떻게? 라고 중얼거렸어요. 핸드폰을 꺼내 동욱에게 전화했어요. 신호음이 가다 받았어요. 동욱 오빠, 큰일 났어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동욱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지훈이가 소송 걸었어. 너한테도. 외도 증거 다 있어라고 해요. 동욱은 침묵하다 뭐. 나한테 왜? 난 몰랐어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도와줘. 변호사 알아? 라고 애원했어요. 동욱은 목소리가 차가워져요. 혜진아, 나 피해자야. 너 독신이라고 했잖아. 이혼 중이라고. 나 속인 거지? 라고 해요. 혜진이는 그게. 하지만 우리
라고 했어요. 동욱은 우리 연락하지 마. 소송 오면 나도 대응할게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혜진이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울었어요. 동료들이 문 두드려 혜진 씨 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괜찮아요 라고 소리쳤어요. 퇴근 시간 혜진이는 회사에서 나와 택시를 탔어요. 집으로 가다 눈물이 나요. 동욱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오빠, 제발이라고. 하지만 일십이에요. 블록 당했어요. 혜진이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어요. 지훈이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동욱 씨가 라고 말하다 울었어요. 지훈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뭐래?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나 버렸어. 피해자래라고 해요. 지훈이는 웃음이 나왔지만 참았어요. 네가 한 대로 돌아온 거지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밤새 울음소리가 들려요. 다음 날 혜진이는 회사에 병간했어요. 집에 누워 핸드폰을 봤어요. 동욱 인스타를 검색했어요. 새로운 사진, 혼자서 웃는 거예요. 혜진이는 댓글 달려다 지웠어요. 지훈이가 출근하며 법원 갈 준비해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엄마, 나, 라고 하다 울어요. 엄마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다 털어놓았어요. 엄마는 한숨 쉬며 내가 잘못했네. 혼자 해결해라고 해요. 혜진이는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에게서 혜진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소송 응소 준비하세요라고 해요. 혜진이는 변호사를 찾았어요. 작은 법무사무소예요. 돈 없어요 라고 하니 변호사가 분할로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약해요. 지훈이 쪽이 강해요. 동욱은 소환장을 받았어요. 집에서 열어보고 화를 냈어요. 이 미친년 때문에라고 중얼거렸어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소송 왔어요. 가정 파탄이라고 해요. 변호사는 증거 봐야 해요 라고 했어요. 동욱은 혜진이 번호를 차단했어요. 회사에서 혜진이를 피했어요. 미팅에서 눈도 안 마주쳤어요. 혜진이는 그걸 느끼고 울었어요. 지훈이는 변호사와 만났어요. 첫 공판 다음 달이에요 라고 해요. 지훈이는 승소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변호사는 증거 확실하니 90%예요. 재산 돌려받고 배상도라고 해요. 지훈이는 집에 돌아와 혼자 맥주를 마셨어요. 혜진이 방에서 소리가 안 나요. 지훈이는 문 앞에서 밥 먹었어? 라고 물었어요. 안에서 됐어라고 대답해요. 며칠이 지나고 혜진이는 동욱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에 동욱이 나오자 달려갔어요. 오빠, 이야기 좀 해라고 했어요. 동욱은 주위를 보며 꺼져. 소송 때문에 나 피곤해라고 해요. 혜진이는 미안해. 도와줘라고 울었어요. 동욱은 너 혼자 알아서 해. 나 속인 년이라고 말하고 차를 타고 갔어요. 혜진이는 길바닥에 앉아서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어요. 혜진이는 택시 타고 집으로 왔어요. 지훈이가 어디 갔어?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산책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공판날이 다가왔어요. 지훈이는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갔어요. 변호사와 함께해요. 혜진이는 혼자 왔어요. 변호사가 늦었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유책 이혼 청구라고 읽었어요. 지훈이는 혜진이를 봤어요. 혜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증거 제출 시간. 지훈이 쪽이 사진과 서류를 냈어요. 판사가 외도 사실 확인이라고 해요.
혜진이는 울었어요. 아니에요라고 했지만 증거가 많아요. 동욱 소송도 시작됐어요. 동욱은 변호사와 함께 나왔어요. 피해자입니다. 속았어요라고 증언했어요. 지훈이 변호사가 1년 넘게 만났는데 몰랐나요? 라고 물었어요. 동욱은 대답이 막혔어요. 판사가 증언 불일치라고 해요. 혜진이는 법원에서 나와 집으로 왔어요. 피곤해요. 지훈이가 들어오자 취하해라고 애원했어요. 지훈이는 늦었어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방에서 울었어요. 동욱에게 메시지 보내려다 포기했어요. 블록됐어요. 소송이 진행될수록 혜진이는 지쳐요. 회사에서 소문이 났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려요. 혜진 씨 이혼 소송 중이래라고 해요. 혜진이는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상사가 집중해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퇴근 후 집에서 혼자 술 마셨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어라고 중얼거렸어요. 지훈이는 부모님과 통화했어요. 소송 잘 돼가라고 해요. 엄마가 잘했어라고 하셨어요. 지훈이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 받았어요. 열심히 해서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오니 혜진이가 짐을 챙겼어요. 나갈게라고 해요. 지훈이는 어디로?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친구 집이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문을 열어줬어요. 혜진이가 나가자 집이 조용해요. 공판 날마다 지훈이는 증언했어요. 아내가 배신했어요. 돈 빼서 썼어요라고 해요. 혜진이는 미안해요라고 울었어요. 판사가 판결 내릴게요라고 해요. 동욱 소송에서 동욱은 패소할 김이에요. 배상금 3천만 원이라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동욱은 화를 내고 혜진이를 원망했어요. 그년 때문에라고 친구에게 말했어요. 혜진이는 친구 집에서 지냈어요. 매일 울어요. 부모님께 다시 전화했어요. 집에 와라고 하셨어요. 혜진이는 기차 타고 시골로 갔어요. 엄마가 안아줬어요. 내 잘못이야라고 하시지만 위로해 주셨어요. 지훈이는 혼자 사는 집에서 창밖을 봤어요. 자유로워요. 하지만 가슴에 구멍이 있어요. 끝나면 새로 시작하자라고 생각했어요. 소송이 마무리될 무렵 혜진이가 지훈이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용서해 줄 수 없어? 라고 해요. 지훈이는 아니라고 답하고 삭제했어요. 판결 날 법원에서 유책, 이혼 인정, 재산 환수, 배상금 지급이라고 나왔어요. 지훈이는 변호사와 악수했어요. 혜진이는 울면서 나갔어요. 동욱은 별도 판결로 배상금 냈어요. 지훈이는 집에 돌아와 맥주를 따요. 끝났어 라고 중얼거렸어요. 창밖 별이 보이네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느 날 아침 지훈이는 법원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피곤해 보이네요. 지난 몇 달 동안 소송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변호사가 어제 전화로 내일 최종 판결 날이에요. 유리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떨려요. 혜진이를 다시 보는 게 싫어요. 법원에 도착하니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라고 물었어요. 지훈이는 네라고 대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법정 안은 조용해요. 판사가 자리에 앉고 혜진이가 들어오네요. 변호사 없이 혼자예요. 얼굴이 야위었어요. 동욱은 별도 소송이라 안 보이지만 오늘 판결에 포함돼 있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양측 의견 청취 끝났어요. 이제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지훈이는 손을 꼭 쥐었어요. 혜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판사가 피고 혜진 씨의 재산 요구는 기각합니다. 외도 증거가 명확하고 유책 배우자로 인정돼요. 원고 지훈 씨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4천만 원 지급 명령합니다라고 말했어요. 혜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재판장님, 그게 제 돈인데라고 소리쳤어요. 판사가 증거에 따라 공동재산 환수예요. 앉으세요라고 엄하게 말했어요. 지훈이는 가슴이 후련해지지만 혜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판사가 계속해요. 또한 제3자 동욱 씨에 대해 관계 유지 사실을 알면서 지속한 점을 고려해 2,500만 원 배상 명령합니다라고 해요. 법정 안이 웅성거려요. 혜진이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지훈이는 변호사와 눈을 마주쳤어요. 변호사가 승소해요라고 속삭였어요. 판결 후 지훈이는 법원 복도에서 혜진이를 봤어요. 혜진이가 다가와 지훈아, 제발 재항고할게. 돈 없어라고 애원했어요. 지훈이는 차갑게 네가 한 대로야. 끝났어라고 말하고 돌아섰어요. 혜진이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지훈이는 법원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스치네요. 가슴이 가벼워요. 변호사가 전화로 집행 절차 시작할게요. 돈 들어올 거예요. 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라고 중얼거렸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혜진이 회사에 판결, 서류가 도착했어요. 인사팀이 혜진이를 불렀어요. 혜진 씨, 외도 소송 때문에 도덕위원회 열릴 거예요 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사무실에서 동료들 시선을 느꼈어요. 수근거림이 들려요. 혜진 씨, 결혼한 거 숨기고 팀장님랑 라고 누가 속삭였어요. 혜진이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어요. 동욱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회사에서 동욱 씨, 회사 이미지 실추로 징계해요라고 통보받았어요. 동욱은 사무실에서 짐을 챙겼어요. 이게 다 혜진 때문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나갔어요. 혜진이는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봤어요. 돈이 없어요. 판결대로 4천만 원을 지훈에게 보내야 해요. 은행에서 대출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소득 불안정하네요. 라고 은행원이 말했어요. 위원회 회의 날 혜진이는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상사들이 둘러앉아 회사 규정 위반이에요. 외도와 이중생활로 해고합니다라고 선언했어요. 혜진이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상사가 이미 늦었어요. 오늘부로 퇴사해요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짐을 챙겨 회사 문을 나섰어요. 비가 오네요. 우산 없이 걸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요. 동욱도 해고 통보받았어요. 너 때문에 내 커리어 끝났어라고 혜진이에게 메시지 보냈지만 혜진이는 읽지 않았어요. 혜진이는 친구 집에서 지내다 쫓겨났어요. 미안, 나도 힘들어라고 친구가 말했어요. 혜진이는 부모님 집으로 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고 엄마가 전화로 했어요. 혜진이는 결국 고시원으로 갔어요. 강남 외곽에 있는 낡은 건물이에요. 방은 2평도 안 돼요. 문을 열자 습한 냄새가 나요. 창문이 작아서 빛이 거의 안 들어와요. 침대와 책상만 있어요. 혜진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라고 울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부었어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구했어요. 경력 있나요? 라고 주인이 물었어요. 혜진이는 네, 마케팅 했어요 라고 했지만 여긴 계산만 하면 돼요 라고 해요. 시급 9,000원으로 일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많아요. 커피 하나요 라고 하면 서둘러 만들어요. 피곤해요.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와 라면 먹었어요. TV가 없어서 핸드폰으로 뉴스 봤어요. 돈이 없어서 통신비도 밀렸어요.
한 달 후 혜진이는 길을 걷다 지훈이 생각이 났어요. 지훈아, 미안해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없어요. 돈을 모아 4천만 원을 조금씩 보냈어요. 은행에서 완납하세요라고 압박이 와요. 동욱은 다른 회사로 이직했지만 소문 때문에 힘들어요. 전 회사에서 왜 나왔어? 라고 면접에서 물었어요. 동욱은 개인 사정이라고 거짓말했어요. 2,500만 원을 지훈에게 보냈어요. 이 돈 때문에라고 투덜거렸어요. 혜진이는 편의점에서 일하다 손님이 혜진 씨? 패션 회사 다니던 이라고 알아봤어요. 혜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라고 했지만 수근거림이 들려요. 퇴근 후 고시원에서 울었어요. 방이 좁아서 다리가 저려요. 창밖으로 네온사인이 보이네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어라고 속으로 외쳤어요. 반대로 지훈이는 판결 후 집을 팔았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좋은 가격에 나갈 거예요 라고 했어요. 집을 비우다 혜진이 옷을 봤어요. 버렸어요. 새 아파트는 인천 쪽에 있어요. 작지만 깨끗해요. 창문이 커서 바다가 보여요. 지훈이는 이사한 날 짐을 풀고 맥주를 마셨어요. 새 시작이야 라고 말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다 동료가 요즘 밝아 보이네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웃었어요. 주말에 산에 갔어요. 등산화 신고 산길을 올랐어요. 땀이 흘러요. 정상에서 바람을 느꼈어요. 후련해라고 소리쳤어요. 아래로 도시가 보이네요. 내려와서 집 근처 짐에 등록했어요. 초보예요라고 트레이너에게 말했어요. 트레이너가 천천히 해요라고 하면서 운동 가르쳐 줬어요.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다 피곤하지만 기분 좋아요. 며칠 후 지훈이는 산책하다 옛 추억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아요. 혜진이 네가 날 버린 게 다행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짐에서 운동하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요. 등산 같이 갈래? 라고 물었어요. 지훈이는 좋아라고 했어요. 주말에 함께 산에 갔어요. 정상에서 사진 찍었어요. 인생은 이렇게 가는 거지라고 친구가 말했어요. 지훈이는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 샤워하고 누웠어요. 잠이 잘 와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 타 마셨어요. 창밖 바다가 반짝여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 왔어요. 열심히 한 보람이네라고 상사가 말했어요. 지훈이는 고마워요라고 했어요. 저녁에 혼자 요리했어요. 스테이크 구워 먹었어요. 맛있어요. 혜진이는 고시원에서 일어나 편의점으로 갔어요. 손님이 많아요. 빨리요라고 재촉해요. 혜진이는 서둘러 계산했어요. 점심에 도시락 먹다 눈물이 나요. 예전엔 레스토랑 갔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퇴근 후 고시원으로 돌아와 누웠어요. 천장에 곰팡이가 피었어요. 핸드폰으로 구직 사이트 봤어요. 마케팅 경력이라고 썼지만 연락 없어요. 소문 때문에요. 동욱은 새 여자 친구를 사귀었어요. 과거는 잊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밤에 혜진이 생각이 나요. 그년 탓이야라고 중얼거렸어요. 지훈이는 짐에서 운동하다 몸이 좋아졌어요. 거울 봐서 좋아 보이네라고 했어요. 등산 클럽에 가입했어요. 회원들이 환영해라고 했어요. 산에서 이야기 나누다 웃었어요. 인생은 포기하지 말아야 해라고 누가 말했어요.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와 책 읽었어요. 자기계발서예요. 부정적인 걸 버려라라고 쓰여 있어요. 지훈이는 혜진이를 떠올리다 웃었어요. 그게 해탈이야라고 중얼거렸어요. 혜진이는 돈을 모아 조금씩 갚았어요. 통장에 100만 원 모였어요. 지훈에게 송금했어요. 미안이라고 메시지 붙였지만 답 없어요. 고시원에서 추워요. 난방이 약해요.
담요 덮고 누웠어요. 옆방 소음이 들려요. 잠 못 자라고 투덜거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 봤어요. 주름이 생겼어요. 30대인데라고 울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다 피곤해 쓰러질 뻔했어요. 주인이 쉬어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괜찮아요라고 했지만 다리가 떨려요. 지훈이는 새 아파트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친구들 초대했어요. 이사 축하라고 말했어요. 친구가 혜진이 일은? 라고 물었어요. 지훈이는 끝났어. 이제 자유야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음악 틀고 맥주 마셨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다음 날 등산 갔어요. 비가 와서 미끄러웠어요. 하지만 올라갔어요. 정상에서 와 라고 소리쳤어요. 사진 찍어 인스타에 올렸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캡션 썼어요. 좋아요가 많아요. 짐에서 트레이너가 근육 붙었네라고 칭찬했어요. 지훈이는 열심히 할게요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고시원에서 혼자 생일을 보냈어요. 케이크 사 먹었어요. 31살이라고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떨어져요. 동욱 생각이 나요. 왜 버렸어라고 울었어요. 다음 날 편의점에서 해고 통보 받았어요. 손님 불만 많아라고 주인이 말했어요. 혜진이는 왜요라고 물었어요. 태도 안 좋아라고 해요. 혜진이는 길거리에서 울었어요. 새 알바 구했어요. 카페예요. 커피 타봤어?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네라고 거짓말했어요. 일하다 실수했어요. 죄송해요라고 손님에게 말했어요. 피곤해요. 지훈이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공했어요. 보너스 줄게라고 상사가 말했어요. 지훈이는 감사해요라고 했어요. 저녁에 혼자 산책했어요. 바다 바람이 시원해요. 이게 행복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친구와 등산 가다 여자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지훈이는 웃었어요. 다음에 또 봐요 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 일기 썼어요. 과거는 버리고 앞으로라고 적었어요. 혜진이는 카페에서 일하다 지쳤어요. 돈이 없어서 고시원 월세 밀렸어요. 주인이 나가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짐 챙겨 다른 고시원으로 갔어요. 더 좁아요. 빛이 안 들어와요. 누워서 천장 봤어요. 내 잘못이야 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후회돼요. 지훈이에게 메시지 보내려다 지웠어요. 미안이라고 혼자 말했어요. 지훈이는 새 삶을 즐겼어요. 짐에서 운동하다 몸이 탄탄해졌어요. 등산에서 사진 찍다 행복 느꼈어요. 불행한 관계 버린 게 최고야라고 친구에게 말했어요. 친구가 맞아라고 했어요. 집에서 요리하다 웃었어요. 혼자도 좋아라고 생각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 평화로워요. 내일이 기대돼요.